괜찮아, 민정아. 지금은 힘들어도 도윤이가 합격하면 다 좋아질 거야. 민정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침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낮엔 음식점 주방에서 손님들 밥상을 챙겼고 밤엔 가게 뒷정리를 하며 도윤의 간식거리를 싸두었다. 남편 도윤은 거실에서 문제집을 펴놓고 있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민정은 조용히 그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힘들지? 내일 도시락에 너 좋아하는 달걀말이 넣어줄게.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민정은 그저 그 모습이 고마웠다.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결혼 3년 차 형편은 빠듯했고 도윤의 공부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버티면 남편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었다. 친정집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린 형편이 괜찮지 않다, 민정아.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믿고 도와야지. 아버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도윤의 학원비와 교재비를 마련했다. 오빠 강석은 동생을 말렸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적금을 털어냈다. 동생한테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 인간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민정은 웃으며 말했다. 오빠, 나 도윤이 믿어. 나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작은 음식점은 더 이상 가게가 아니었다. 그건 민정의 피와 땀이었고 도윤의 꿈을 지탱하는 유일한 토대였다. 계절이 바뀌고 손에 굳은 살이 하나둘 늘어가도 민정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도윤을 위한 헌신이었다. 가끔 손님들 앞에서 밝은 얼굴로 웃고 있다가도 재료비를 계산할 때면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이너스가 또 늘었네. 이번 달은 어쩌지. 그런 밤이면 민정은 벽에 걸린 도윤의 수험 일정표를 바라봤다. 거기엔 최종 합격 발표라는 글자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민정은 그날만을 기다렸다.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그날을.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말했다. 민정아, 나 이제 면접까지 통과하면 진짜야. 나 진짜 될 수 있을 것 같아. 민정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그럼 당연하지. 난 처음부터 믿었어. 당신은 꼭 될 사람이라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그의 공부를 위해 음식점은 일찍 문을 닫았다. 수익은 줄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민정에게 미래를 약속했고 그녀는 그 약속만으로 하루를 견뎠다. 하루는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민정은 장갑도 끼지 못한 채 시장에서 물을 이고 돌아왔다. 입김을 뿜으며 집에 들어서자 도윤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왔다. 오늘은 좀 일찍 쉬어. 당신 많이 피곤해 보여. 민정은 그 커피를 들고 웃었다. 고마워, 도윤아. 진짜 고마워. 그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민정은 알지 못했다. 그가 커피잔 속에 담은 온기가 진심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그날 밤 다이어리에 조용히 적었다. 도윤이 합격하면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 아니면 동해. 꼭 함께 가자. 그녀의 펜끝은 떨렸지만 그 글씨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 고침을 눌렀다. 도윤은 시험 결과 발표일 아침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리고 화면에 뜬 단 한 줄.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윤은 웃었다. 그리고 민정을 불렀다. 됐어. 나 합격했어, 민정아. 그 순간 민정은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좁은 부엌, 빛 독촉 전화, 쓰러질 듯 버티던 가게, 그리고 눈물 젖은 밤들. 모든 것이 한 줄의 문장으로 보상받는 듯 했다. 정말? 정말이지? 응, 진짜야.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민정은 도윤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기쁨, 안도, 희망. 그 모든 감정이 눈물로 터져나왔다. 그날 저녁 민정은 가족을 초대했다. 친정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시댁 식구들까지. 거실 한복판엔 조촐한 음식이 놓였고 민정은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도윤이 드디어 해냈어요. 시어머니 오명자는 팔짱을 끼고 웃었다. 우리 아들이야. 누구 덕에 이렇게 컸겠어? 친정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 민정이 덕이지.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엔 미소가 없었다. 이 자리를 빌려 말할게. 나 민정이랑 이혼하려고.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모두가 도윤을 바라봤고 민정은 순간 말을 잃었다. 뭐라고? 도윤은 담담히 말했다. 내 덕분에 합격한 건 맞아. 그런데 이제 난 너랑 수준이 맞지 않아.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민정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도윤아,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그냥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너랑은 끝났어. 친정 아버지는 벌떡 일어섰고 강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너 지금 장난하냐? 시어머니는 민정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래, 잘 됐네. 이제 우리 도윤이 발목 잡지 마라. 이 집도 우리 도윤 이름으로 돌려놔야지. 민정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집도 남편도 시댁도 자신이 만든 모든 기반이 모래처럼 흩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이혼하자. 당장 사인하지 뭐. 모두가 놀랐다. 도윤조차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생각보다 쿨하네. 민정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체념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손님들은 떠났고 민정은 홀로 식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빈 접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좋아. 이제부터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반드시 보여줄 거야. 그녀의 다이어리 한쪽에 조용히 써내려간 문장. 오늘 다시 태어난 날. 그 문장은 눈물 대신 굳은 다짐으로 젖어갔다. 이혼 서류에 사인한 그날 이후 민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에 남은 건 정막뿐이었다. 도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 역시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저 하루아침에 모든 인연이 사라진 듯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친정집에 날아온 등기우편. 은행의 독촉장이었다. 최재구 씨 담보 설정된 자택에 대해 채무 불이행 상태가 지속될 시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민정의 아버지는 손을 떨며 편지를 내려놓았다. 민정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제야 민정은 도윤과의 이혼만이 문제가 아님을 실감했다. 도윤이 합격하기까지 들어간 모든 돈, 그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다. 그는 처가의 도움을 투자라 부르며 상환 의무를 부정하고 있었다. 친정이 대출을 받았던 그 집은 이제 압류 위기였다. 어머니는 혈압약을 찾았고 오빠 강석은 그날 밤 민정을 따로 불러냈다. 너 그 인간이랑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 몰랐던 거야? 민정은 고개를 떨궜다. 몰랐어. 아예. 다 내가 너무 믿었어. 강석은 손에 든 서류를 식탁에 내던졌다. 이 집도 아버지의 노후 자금도 다 그 인간한테 들어갔어. 그런데 지금은 모른 척이야? 민정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끝내 울지 않았다. 오빠, 나 그냥 버티려고 했어. 합격하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믿음? 그건 내가 준 거고 그놈은 받기만 했어. 이제는 되돌려 받아야 해. 그 말은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지만 동시에 민정의 눈을 뜨게 했다. 며칠 후 민정은 도윤의 회사 주변을 찾았다. 그는 말끔한 양복에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민정의 표정은 냉정했다. 그녀는 가게에 돌아오자마자 서류함을 꺼냈다. 남편의 합격 이전 친정에서 보낸 송금 내역과 계약서 복사본.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다. 그녀는 하나하나 정리했다. 이게 다 당신이 외면한 현실이야. 나 혼자만의 희생 아니었어. 음식점은 손님이 끊겼고 빚독촉은 날마다 거세졌다. 그래도 민정은 주방에 섰다. 기름 냄새에 눈이 시리면서도 그녀는 조용히 국자를 들었다. 그녀의 요리는 더 이상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이제는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였다. 어느 날 은행 직원이 직접 집에 찾아왔다. 최재구 씨 댁 맞죠? 이번 달까지는 상환이 어려우시면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봤다.
그날 밤 민정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야. 책임도 내가 져야지. 그리고 그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도와줘. 이번엔 진짜 끝까지 해볼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무너진 친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모든 걸 잃어도 좋아. 단 진실만은 밝혀야 해. 한 달 후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도윤이 김앤파트너스 회계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중에 대한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우연히 음식점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그 회사 직원이었다. 사장님, 요즘 우리 회사 회계 때문에 난리예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새로 온 회계사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전 회계사가 장부를 조작했을 수도 있대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그 새로 온 회계사가 누구예요? 장도윤이라는 사람이에요. 젊은데 꽤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이었다. 그리고 그가 발견했다는 장부 조작.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손님이 계속 말했다. 그 장도윤 회계사가 이상하게 행동해요. 장부 조작을 발견했으면 바로 신고해야 하는데 계속 조사만 하고 있어요. 왜 신고하지 않을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오빠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오빠, 혹시 도윤이가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어떤 나쁜 일? 장부 조작을 발견했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는 건 혹시 그걸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오빠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민정아, 그거 큰일 날 수도 있어. 왜? 만약에 도윤이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건 범죄야. 맞는 말이었다. 회계사가 클라이언트의 비리를 숨기고 이용한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였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경제 분야 전문 기자인데. 기자요? 응. 이런 분식회계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어. 한번 상담받아보자. 다음 날 오빠와 함께 기자를 만났다. 이름은 박수진. 30대 후반의 경제부 기자였다. 장도윤이라는 회계사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죠? 네, 혹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도윤과의 관계 그리고 대한건설에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가 관심 있게 들었다. 흥미롭네요. 사실 김앤파트너스는 이미 우리 관심 목록에 있었어요. 왜요? 몇 달 전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클라이언트 회사들의 분식 회계를 도와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그럼 도윤이도 그런 일에 관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죠. 특히 신입사원이 갑자기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다는 건 보통 뒤가 있어요. 뒤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장인어른의 영향력으로 들어갔으니까 바로 핵심 업무에 투입된 거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박수진 기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보통 더러운 일을 맡기거든요. 신입이니까 거부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기도 쉽고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다. 기자님, 그럼 도윤이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박수진 기자가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만약에 장도윤 씨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리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는다면, 무언가요? 예를 들어 서연 씨와의 결혼 승낙이라든지, 아니면 회계법인에서의 확실한 지위라든지,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도윤이 서연과 결혼하려면 서연 아버지의 승낙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승낙을 얻기 위해서는 더러운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증거. 어떤 증거요? 장도윤 씨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재무제표, 내부 문서, 이메일.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때 오빠가 말했다. 민정아, 도윤이가 집에 서류나 USB 같은 거 남겨둔 건 없어? 글쎄. 한번 찾아볼게. 집에 돌아가서 도윤의 흔적들을 다시 뒤졌다. 옷장 깊숙이, 책상 서랍 구석구석. 그리고 드디어 찾았다.
침실 옷장 맨 위에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 USB가 하나 들어있었다. 컴퓨터에 연결해보니 잭팟이었다. 대한건설의 내부 문서들, 재무제표, 그리고 도윤이 서연 아버지와 주고받은 이메일들까지. 이메일을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도윤군, 대한건설 건은 우리 회계법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야. 절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돼. 네, 회장님.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좋아. 이 일만 잘 마무리하면 서연이와의 결혼도 적극 지지하겠어. 정말이었다. 도윤은 서연과의 결혼을 위해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고 있었던 거다. 더 읽어보니 구체적인 방법들도 나와 있었다. 매출 부풀리기, 비용 숨기기, 부채 누락. 전형적인 분식회계 수법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이메일이었다. 도윤군, 이번 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할 예정이야. 미리 준비해두게. 주식 매도? 이건 명백한 내부자 거래였다. 즉시 오빠와 박수진 기자에게 연락했다.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을 발견했어요. 카페에서 만나 USB의 내용을 보여줬다. 박수진 기자가 흥분했다. 이건 완전히 폭탄급 자료네요. 정말요? 분식회계도 문제지만 내부자 거래까지. 이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할 사안이에요. 오빠도 놀란 표정이었다. 민정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도윤이 완전히 끝장날 일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박수진 기자가 설명했다. 일단 이 자료들을 검증하고 추가 취재를 해야 해요. 그리고 기사로 보도하면. 그럼 도윤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사 자격 박탈은 기본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김앤파트너스도 영업정지 당할 거고요. 서연의 아버지 회계법인까지 무너진다는 뜻이었다. 기자님, 언제쯤 기사가 나갈 수 있어요? 2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박수진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정 씨, 이거 진짜 확실한 거죠? 도윤 씨에 대한 개인적 감정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기자님, 저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도윤이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법까지 어기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취재를 시작하겠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후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도윤이 나를 고작 5평짜리 음식점 사장이라고 무시했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고작인 사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걸. 2주 후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도윤과 서연 그리고 김앤파트너스의 모든 비리가. 나는 마침내 웃을 수 있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한겨울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었다. 민정은 음식점 문을 닫고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 법무사 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은 도윤이 등록된 회계법인의 고문 계약이 이루어진 기관이기도 했다. 접수대 옆 공고문엔 세무조사 특별점검기관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민정은 무심한 듯 눈길을 주며 안쪽 사무실로 들어섰다. 민정 씨, 이런 데까지 웬일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건넸다. 여기 안에 도윤이 과거 수험 기간 중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지금 재직 중인 회계법인 계좌와 연결돼 있어요. 직원은 눈을 크게 떴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우리 집 통장이요. 친정에서 도윤한테 직접 보낸 돈이에요. 그게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며칠 후 민정은 또 다른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도윤이 최근 관리 중이던 클라이언트 중 하나의 자산 목록에 놀랍게도 최 씨 소유 담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 그 순간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다. 도윤은 합격하기 전부터 우리 집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증거를 들고 곧장 오빠 강석을 찾아갔다. 오빠, 나 이제 확신이 생겼어.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범죄야. 강석은 그녀의 손에 든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식회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는 충분해. 이젠 타이밍이 문제야.
그들은 변호사와 접촉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인터뷰와 강연을 다니며 성공 신화를 홍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은 도윤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다. 그곳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성공이란 나를 믿어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게 너의 성공이라면 난 너를 실패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결정적인 자료를 마지막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정은 도윤이 일하는 회계법인의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했다. 그 안에는 수상한 대출 흐름과 허위 자산 기입 내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산들 중 일부가 친정집 명의였던 기록도 포함돼 있었다. 민정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속으로 외쳤다. 이제 됐어. 이걸로 끝이야. 그녀는 강석과 함께 고위 공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주주총회 일정을 파악했다. 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됐다. 그리고 그날 밤 민정은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쳤다. 과거 도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붙여두었던 페이지. 그 위에 그녀는 세 문장을 적었다. 진실은 때로는 기다려야만 한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그녀의 펜 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제 민정은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민정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건물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붐볐고 벽면엔 대한재무컨설팅 제24기 주주총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민정은 명찰을 받고 회의장 입구에 섰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앞에 도윤이 나타났다. 여긴 왜 온 거야? 그의 눈빛은 놀라움보다는 조롱에 가까웠다. 민정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만든 모든 거짓,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도윤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여긴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야, 민정아. 민정은 그 말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맞아.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총회가 시작되자 대표이사와 이사진들이 자리에 앉고 스크린엔 재무보고서가 띄워졌다. 도윤은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올해 회사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고객 신뢰도를 기반으로. 그 순간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강석이 등장했다. 그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추가 보고가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고 대표이사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강석은 민정을 가리켰다. 이 자리에 초대받은 투자자이자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스크린엔 도윤의 조작된 거래 내역과 친정집 재산이 포함된 분식회계 내역이 공개되었다. 순식간에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을 짓밟아가며 성공한 이가 있다면 그 성공은 진짜일까요? 대표이사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부 감사 들어가야겠군.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정을 노려보았다. 너 이게 다 무슨 짓인지 알아? 민정은 조용히 말했다. 알지. 당신이 한 짓을 세상이 알게 하는 일. 시어머니 오명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이건 다 조작이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증거는 명확했고 도윤은 이사회로부터 즉각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민정은 그 자리를 조용히 나왔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숨은 맑았다. 며칠 후 언론에 기사가 났다. 대한재무분식회계 의혹 내부 고발자 처가 재산까지 이용 폭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민정은 모두 거절했다. 대신 음식점 앞 작은 흑백 현수막 하나만 걸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그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국자를 들었다. 기름이 끓는 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제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오빠 강석은 가게에 와서 말했다. 내가 해냈다, 민정아. 진짜 멋졌어.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
봄이 왔다. 민정의 음식점 앞 화단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 꽃들처럼 그녀의 삶에도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되었고 법원은 도윤의 모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민정은 친정 재산과 관련된 손해배상도 일부 받아냈고 압류 위기에 놓였던 친정집도 다시 가족품으로 돌아왔다. 가게는 놀랍게도 점점 손님이 늘어갔다. 인터넷 뉴스에 나온 민정의 이야기가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응원했다. 그 여자 대단하다더라. 그렇게 당하고도 무너지지 않았다잖아. 한번 가보자. 요리도 맛있대. 그날부터 민정의 음식점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불이 켜졌다. 어머니는 가게 한쪽에서 반찬을 담고 있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장을 봐오며 딸을 도왔다. 오빠 강석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렀다. 그는 여전히 바쁜 사업가였지만 이제는 동생과 함께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민정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고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누군가를 위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요리했다. 어느 날 가게를 찾은 손님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말했다. 혹시 기사 속 그분 맞죠? 민정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그 말에 민정은 조용히 웃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힘이 나요. 그녀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있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혼자서 남은 반찬을 정리하다 보면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 그리고 또 하나. 도윤이 사라진 자리엔 새로운 가능성이 남겨졌다. 어느 날 강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정아, 요즘 그 한의사분 자주 가게 들르시던데? 민정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분? 그냥 단골이야. 점심시간마다 오시잖아. 강석은 장난스레 웃었다. 그래도 눈빛이 심상치 않던데. 이번엔 누가 널 뒷바라지하는 사랑도 괜찮지 않겠어? 민정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그런 사랑도 나쁘지 않겠지. 하지만 지금은 나한테 집중하고 싶어.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내 인생 주인공이어야지. 민정은 조용히 국을 끓였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속에서 올라오는 김처럼 그녀의 삶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 그녀는 말했다. 이제야 웃을 수 있어. 그리고 다이어리 맨 마지막 장에 조용히 글을 적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나는 나다.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접어들었다. 민정의 음식점 간판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내부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하루는 한 부부가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다가왔다. 혹시 최민정 사장님 맞으세요? 민정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는데요. 부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전 기사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딸도 힘든 이혼 겪고 있는데 사장님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민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힘내시라고 전해주세요. 진심은 결국 통하니까요. 그녀는 손님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 속에 자신이 받았던 수많은 아픔이 녹아내렸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가게 주인이 아니었다.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사람, 진심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하던 민정은 카운터 뒤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도윤과 함께 꾸몄던 첫 가게 계획서였다. 거기엔 낙서처럼 적힌 문장이 있었다. 우리 이 가게에서 늙어가자. 민정은 잠시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보다 종이를 조용히 접었다. 그리곤 쓰레기통 대신 액자에 넣어 가게 구석에 걸었다. 그 시절의 나는 진심이었으니까. 과거를 버리진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안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었다. 다음 날 오빠 강석이 가게에 들렀다. 그는 민정의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다. 이건 내 몫이야. 내가 우리 집 지킨 덕분에 아버지 사업도 회생됐고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봉투 안엔 주식 명의 변경서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이젠 내가 널 지킬게. 민정은 그 종이를 꼭 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워, 오빠. 진짜로. 오명자는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 소문에 따르면 지방 작은 마을에 들어가 홀로 지낸다 했다. 도윤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후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민정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은 삶을 망치는 불씨가 된다는 걸 그녀는 알았으니까. 이제 그녀의 삶엔 미련도 억울함도 없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 하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바라본 민정은 중얼거렸다. 끝났어. 그리고 나는 이겼어.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님들을 향해 조용히 말하듯 웃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